챗GPT 나오고 32개월 만이죠. 드디어 GPT-5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AI가 이제 우리 일상의 기본이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번 발표는 또 어떤 의미일까요? 오늘 저희는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오픈AI의 GPT-5 발표 영상을 좀 깊이 파보려고 합니다. 이전 모델하고 뭐가 달라졌는지, 또 이게 AI 기술에 관심 많은 여러분들께는 어떤 의미인지 그 핵심을 짚어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건 GPT-5를 부르는 그 비유부터 달라졌다는 점인 것 같아요. 아시겠지만 GPT-3가 고등학생, GPT-4가 대학생이었다면 이번 GPT-5는 이제 박사급 전문가라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필요할 때 바로 투입 가능한 전문가요. 박사급 전문가요? 그럼 그냥 물어보면 답해주는 수준을 넘어서는 거네요? 그렇죠. 단순히 질의응답이 아니라 이제 실제 복잡한 작업을 수행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겁니다. 발표에서도 그 얘기 나왔던 것 같아요. 주문형식 소프트웨어처럼 아이 프로그램 전체를 처음부터 짜는 거요. 이게 그럼 GPT-5 시대의 주요 특징이 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이런 능력의 바탕에는 추론 능력의 혁신이 자리 잡고 있거든요. 오픈AI가 계속 개선해온 좀 더 깊이 생각해서 똑똑한 답을 내놓는 추론 모델 있잖아요. GPT-5는 이 깊이 있는 사고력이란 빠른 응답 속도, 이 두 가지를 아주 효과적으로 결합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처럼 속도냐 깊이냐 이걸 고민할 필요가 줄어든 거죠. 똑똑한데 빠르기까지 하다니 그건 정말 매력적인데요. 심지어 이 강력한 추론 기능을 무료 사용자에게도 준다고요? 그 정도 좀 놀라웠어요. 맞습니다. 접근성을 높인 거죠. 성능 주표, 벤치마크 결과 같은 것도 꽤 인상적이었습니다. 성능이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요? 네, 여러 학술 평가 기준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발표했고요. 특히 코딩 능력이나 아니면 글, 이미지, 소리 같은 여러 정보를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멀티모달 능력, MMU라고 하죠. 이 MMU 분야에서는 대부분의 인간 전문가 수준을 넘어섰다고까지 발표를 했어요. 인간 전문가 수준을요? 와... 네, 물론 역대 가장 신뢰성 높다 이런 주장도 했는데 이건 사실 실제 사용 환경에서 검증이 좀 더 필요해 보이긴 합니다. 그 환각 현상, 그러니까 잘못된 정보를 막 지어내는 오류를 줄였다고 강조는 했지만요. 그렇죠. 신뢰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으니까요. 그럼 실제 시연에서는 이런 발전들이 어떻게 보였나요? 그 장문 능력 비교한 거 저는 그게 기억에 남던데요. 네, 맞아요. 이전 모델들을 위한 추도사를 GPT-4O랑 GPT-5한테 각각 쓰게 시켰잖아요. GPT-5 버전이 훨씬 리듬감도 좋고 개성도 느껴지고 미묘한 감정 표현 같은 게 더 뛰어났어요. 발표자가 표현하기로는 AI랑 대화한다기보다 똑똑하고 감성지능 높은 친구랑 얘기하는 느낌이라고 했죠. 그냥 글만 잘 쓰는 게 아니라 좀 더 사람 같은 소통에 가까워진 느낌, 그런 걸 주더라고요. 친구 같다. 확실히 인상적인 표현이네요. 코딩 시연도 상당히 구체적이었어요. 파트너를 위한 프랑스어 학습 웹앱 만들기. 네, 맞아요. 단순히 코드 짜는 속도만 보여준 게 아니었죠. 학습 진행 상황 추적 기능, 플래시카드, 퀴즈, 심지어 맞춤형 스네이크 게임까지 이런 다양한 요소들을 하나로 통합해서 앱을 만들어내는 능력을 보여준 게 핵심이었습니다. 한 240줄 정도 코드를 금방 만들어냈는데 이건 코딩 잘 모르는 사람들도 꽤 복잡한 아이디어를 실현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수정 요청도 가능하고요. 단순히 시키는 일만 잘하는 게 아니라 여러 요소를 좀 창의적으로 조합하는 능력이 좋아진 거군요. 음성이나 다른 기능들은 좀 어땠어요? 비디오 입력 같은 것도 있던데요. 네, 음성은 훨씬 더 자연스러워졌고요. 또 사용자가 지금 보고 있는 걸 AI도 같이 볼 수 있는 비디오 입력 기능이 추가됐습니다. 언어 간 번역 성능도 개선됐고요. 접근성 면에서도 무료 사용자 이용 시간이 늘었고 유료 구독자는 거의 무제한으로 쓸 수 있게 됐어요. 목소리도 개인 맞춤형으로 설정 가능해졌고요. 내 목소리로 설정할 수도 있고요. 네, 전반적으로 사용자와 더 가깝게, 더 개인화된 상호작용을 지향하는 것 같습니다. 사용자의 선호나 이전 대화 내용을 기억하는 메모리 기능, 그리고 지메일이나 구글 캘린더 같은 외부 서비스 연동도 강화돼서요. 좀 더 능동적인 비서 역할까지 기대해 볼 수 있게 된 거죠. 정말 개인 비서처럼 되겠네요. 이런 성능 향상 뒤에는 어떤 기술적 변화가 있었을까요? 훈련 방식이 좀 특별한 점이 있었다고요? 네, 그게 아주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이전 세대 모델인 GPT-4를 활용해서 GPT-5 훈련에 필요한 고품질의 합성 데이터를 대량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합성 데이터요?
AI가 만든 데이터로 다음 AI를 훈련시킨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냥 웹에 널려 있는 방대한 데이터를 학습시키는 걸 넘어서 AI가 특정 개념이나 복잡한 주제를 더 잘 이해하도록 특별히 설계된 데이터를 쓰는 거죠. 이게 어쩌면 AI가 다음 세대 AI 훈련을 돕는 뭐랄까 재귀적 자기 개선의 시작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와, 재귀적 자기 개선. AI가 AI를 가르친다라. 이건 좀 생각할 거리를 주네요. 그럼 개별자들을 위한 API 쪽은 어떤가요? 뭔가 달라진 게 있나요? 네, GPT-5 본 모델 외에도 더 작고 빠른 미니, 나노 모델이 같이 나왔고요. 사용자가 추론 노력 수준을 조절할 수 있게 됐어요. 그러니까 속도랑 성능 사이에서 좀 선택지를 준 거죠. 그리고 AI한테 어떤 도구를 쓰라고 시킬 때 그냥 시키는 게 아니라 왜 이 도구가 지금 필요한지 맥락 설명을 덧붙이는 기능, 툴콜 프리엠블스 같은 것도 생겼고요. 답변을 얼마나 자세하게 할 건지 조절하는 기능도 추가됐습니다. 좀 더 세밀한 제어가 가능해진 거죠. 개발자들이 더 편하게 쓸 수 있도록 개선된 거군요. 마지막으로 실제 코딩 환경에서 보여준 시연도 인상 깊었어요. 단순 벤치마크 점수 자랑이 아니라요. 네, 바로 그 점을 강조하더라고요. 실제 개발자들이 쓰는 커서라는 AI 코드 편집기를 이용해서 오픈AI 자사의 파이썬 라이브러리에 있는 실제 버그를 고치는 걸 보여줬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속도나 정확도뿐만이 아니었어요. 개발자와 얼마나 자연스럽게 상호작용하는지, AI가 어떤 생각으로 코드를 고치는지 그 과정을 보여주고, 또 개발자가 중간에 수정하거나 방향을 틀기 얼마나 쉬운지, 그리고 복잡한 기존 코드나 사용자 정의 도구까지 잘 다루는 능력, 이런 실용적인 측면들을 강조했죠. 정말 일상 업무에서 같이 일할 수 있는 진정한 페어 프로그래머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준 셈입니다. 네, 오늘 쭉 들어보니까 GPT-5는 확실히 박사급 전문가라는 비유에 걸맞게 더 깊이 있는 추론, 실제 작업 수행 능력을 갖췄네요. 작문이나 코딩에서도 단순히 잘하는 걸 넘어 창의적인 조합 능력을 보여줬고요. 또 합성 데이터 활용 같은 새로운 훈련 방식, 그리고 실제 업무에서의 적용성, 이런 점들이 눈에 띕니다. 맞습니다. 이런 발전들이 이제 청취자 여러분의 업무 방식이나 학습 방법, 또 창작 활동에 정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이전보다 훨씬 강력한 AI 기능을 더 많은 분들이 더 쉽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열리고 있는 거죠. 네, 오늘 이야기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 좀 더 생각할 거리를 던져보고 싶습니다. 아까 나왔던 이야기인데요. AI가 스스로 다음 세대 AI 훈련을 돕는다는 그 재귀적 자기 개선. 만약 이게 정말 본격화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AI 모델들이 점점 더 스스로의 발전을 주도하고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훈련 방식 그 이상으로 나아간다면 그 다음 단계의 도약은 과연 어떤 모습일지 한번 상상해보는 것도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